그러니까 암에는 양쪽 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암을 일으키는 암 유전자와 암을 억제하는 암 억제 유전자가 있는데, 지금까지 암을 치료하려는 모든 노력은 암 유전자만 봤어요. 암 억제 유전자는 안 본 거예요. 한 번도 여태까지 암 억제 유전자하고 관련된 암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해서 성공해서 세상에 나온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그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했던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꿈의 치료 전략이 사실은 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암 환자의 수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암 환자를 완치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전략이다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암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암이 생겼는데 이거를 완전히 억제해도 재발에 무슨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직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곳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입니다. 이쪽 암 억제 유전자죠. 여기 보면은 APC 결손이 굉장히 높아요. 대장암 환자에서. 저게 왜 있을까? 암이 얘네들이 일으키는 건데 왜 얘가 없어지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보겔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암 연구 분야에서는 굉장한 권위를 가진 분입니다. 이 보겔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중요한 암 발병 원리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암의 발병은 이제 클로널 디지즈라는 겁니다. 클로널 디지즈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처음 생길 때는 암세포 한 개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다 클로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처음에 한 개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암을 만든다. 이게 이 보겔슈타인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암의 발병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멀티 스텝 튜모리제네시스 패스웨이라고 합니다. 멀티 스텝은 뭐냐면 여기서 한 번에 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단을 거쳐서 암으로 진행한다는 뜻이죠. 이제 여기는 이제 영문으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노멀 에피셀리움이라는 것은 우리 정상인의 그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하이퍼플라스틱 에피셀리움, 이건 뭐냐면 이제 혹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을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노멀 에피셀리움과 하이퍼플라스틱 에피셀리움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세포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얘가 좀 두꺼워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데 혹이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 별 위협이 되진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불룩한 거죠. 근데 그런 걸 보고 하이퍼플라스틱 에피셀리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플라스틱 에피셀리움이 지나서 세월이 좀 가면은 그러면 이 아데노마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데노마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현미경으로 잘라서 보면은 이 조직이 정상 조직하고 이 조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세포 모양이 정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나가면 칼시노마가 되는데 이때부터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은 여기서 시작해서 쭉 가는 경로인데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을 그리냐면 여기를 지난 다음에 암이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암이라고 진단받기 이전에 아데노마라고 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혹을 거쳐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30년, 40년 또는 혹을 가지고 있어도 평생 혹으로만 있지 암으로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혹이 있다 그러면은 혹은 분명히 하이퍼플라스틱 에피셀리움이기 때문에 암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건 과학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혹이 언제 암으로 가느냐고 물어보면 그건 사실 언제 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있는 건 뭐냐면 이 암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과거에 암 치료제를 개발할 때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을 일으킨다고 배웠거든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그림도 그랬어요.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동물에다가 똑같이 넣어줬더니 동물에 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서 보니까 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처음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리 아데노마 이후에 인터미디엇 아데노마 넘어가는 요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만큼 올 때까지는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었어요. 여기가 올 때 이런 문제를 일으킨 분자적 변화는 뭐 때문이냐 하면은
바로 로스 오브 APC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로스 오브 APC라는 거는 이 APC라고 하는 암 억제 유전자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없어지니까 암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것이 요만큼 오는 거예요. 근데 암 억제 유전자가 없어진다고 해서 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암을 방어하고 있긴 한데 얘가 암을 방어하는 것은 언제 그 효과가 확실히 나오냐면 이 아데노마에 들어갔을 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수많은 대장암 환자들을 분석한 건데 만약에 이런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무슨 일로 무작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 KRAS 돌연변이는 여기 들어갔을 때 거기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이게 먼저 들어가고 이게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먼저 들어가야 이게 돌연변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들어가면 어떠냐? 먼저 들어가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세포가. 이런 상황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들어가야 이게 살아남아서 여기를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물론 나중에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잘 보면 이 로스 오브 APC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암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암이 생기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완전히 암으로 간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암을 만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해서 일단 그 초기 암이 생기고 이게 완전히 악성암이 되려면 P53이라고 하는 암 억제 유전자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논문을 보면 이게 이제 스캇 로우라고 하는 암 연구 분야의 정말 대가의 실험실에서 실험한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노멀 콜롱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대장이죠. 여기서 APC를 넉다운, 이 APC를 넉다운했다는 얘기는 그 로스 오브 APC를 강제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APC를 없애버리면 뭐가 생길까요? 하이퍼플라스틱 에피텔리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데노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주위에서 똑같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겔슈타인이 보여준 거 뭐였습니까? KRAS 액티베이션하고 PPC 딜리션이 되면은 칼시노마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KRAS 액티베이션하고 여기 로스 오브 APC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칼시노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APC를 없앤 다음에 아데노마가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KRAS 돌연변이하고 P53 뮤테이션을 다 넣어주면 이제 암을 만들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암을 연구한 사람은 이 두 개의 돌연변이가 암을 발생시키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다 믿고 있어요. 지금도 몇몇 과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아데노칼시노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데노칼시노마는 아데노마에서 칼시노마, 암으로 넘어간 경우를 아데노칼시노마라고 부른대요. 이 스캇 로우라는 사람이 한 실험은 뭐냐면 이렇게 암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다가 APC를 덜어 살려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 KRAS 액티베이션하고 PPC 딜리션은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있기로 암을 발생시키는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된 상황이에요.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된 상황에서 APC를 돌려줘 봐야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걸 했어요. 했더니 이게 다시 정상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암 유전자 돌연변이하고 P 뮤테이션 이런 것들은 암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못 되는 거예요. 암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첫 단추로 APC가 먼저 없어져야 돼요. APC가 먼저 없어진 다음에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암이 만들어진 후에도 어쩌다가 APC가 살아나게 되면은 그 암은 다시 정상이 돼버려요. 이게 이 논문의 놀라운 점이에요. 이제 이 결과가 말하는 것은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암 유전자 기능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제한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졌던 암 억제 유전자를 되살려주는 것도 암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점이 뭐가 있느냐?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치료한 암은 재발하지 않아요. 너무 놀랍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치료해서 재발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극복하는 전략을 바라는 건데 바로 이것이 그 전략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암은 우리가 완치시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왜냐하면 이 X라고 하는 유전자는 암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전자가 암에서 없어져 버린 유전자는 우리가 살려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동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동물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암 유전자를 넣어주기도 얼마든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스위치를 달 수 있지만 사람한테서는 그 당대에 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 후손의 5대손, 6대손에 가서 스위치 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사람한테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동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서 여기서 뭐를 보여주냐면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암은 아무리 암 유전자를 억제해도 그 재발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재발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론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이 방법을 암 환자한테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암 환자한테 적용할 수도 없는 이런 원리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건 우리의 학문적 지식의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이 논문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요걸 좀 더 두고 보면은 암의 완치가 가능한 전략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중요해요. 전략 자체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대장암에 대해서는 여기 로스 APC가 첫 번째 관문인데 이 첫 번째 관문을 암이 완전히 된 후에도 이거를 살려주면 해결된다 하는 것이 이 논문 요지인데 문제는 이 첫 번째 관문에 작용하는 이 암 억제 유전자가 APC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APC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먼 훗날 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APC를 이용하는 전략일 것이고 그리고 그 APC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암은 대장암밖에 없어요. 대장암 이외에서는 APC가 없어지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암은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억제 유전자들 중에 APC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암 억제 유전자가 있는 걸 찾아보면은 그게 뭐가 있냐면 렁스3가 있어요. 렁스3는 폐암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유전자예요. 그걸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 많이 했는데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나와 있는 그 과학적 지식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초기에 있는 이 입구 암 억제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암 치료가 완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실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이 럼스3하고 그 APC하고의 관계를 본 논문인데 이 논문도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암 관련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이 실험을 한 사람은 코세 이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코세 한 25년 전에 찍은 거예요. 여기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굉장히 젊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은 이 럼스3 유전자하고 APC하고 관계를 본 건데 이 논문에 실린 가장 중요한 결과를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 APC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아까 같은 하이퍼플라자가 생겨요. 그리고 이 APC 기능을 점점 떨어뜨리면 어떠냐면은 거기서 대장에서 용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용종이 마구 생긴 경우도 있어요. 그런 용종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APC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를 동물에서도 다 해볼 수 있어요. 동물에서 강제로 APC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APC 민 마우스,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소에 쓰는 건데 APC 기능을 강제로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에서 약간 그 대장의 용종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사실 대장이에요. 플러스는 정상이고, 그러니까 한 카피 유전자는 아버지한테서 받고, 한 카피 유전자 어머니한테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없애버린 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 럼스3 유전자의 기능이 절반밖에 없는 쥐를 만들면 약간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겨요. 근데 이제 이건 사람으로 치면은 대장 용종 정도에 해당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주 약한 효과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지는 뭐냐면 럼스3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APC도 절반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인 두 가지 현상이 하나의 쥐에다가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쥐가 대장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는 거의 대장이 아데노마를 꽉 차버린 겁니다. 이 결과는 APC가 과거에 볼 때는 APC 혼자서 대장암을 막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결과는 뭐냐면 APC가 만약에 혼자서 암을 막고 있었다면 럼스3가 절반으로 떨어지건 안 지건 이거하고 이게 같아야 돼요. 근데 APC가 절반인 상황에서 럼스3를 절반으로 떨어뜨리니까 이렇게 달라졌다는 얘기는 APC는 원래 혼자서 대장암을 막고 있었던 게 아니란 뜻이에요. APC는 럼스3하고 협력해서 암을 방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은 용종이 생긴 APC 결손의 문제는 럼스3를 향상시키면 어느 정도 그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로스 오브 대장암에서는 혼자 암을 억제하는 줄 알았는데 이 렁스3가 없어진 이 유전자의 기능 저하하고 협력해서 여기를 차단한다. 이게 바로 앞에 코세 이토 박사가 BC하고 렁스3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여기 이 시점에 BC를 복구해주면 이게 다 해소됐잖아요. 다 정상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재발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 유사한 효과를 이 렁스3를 활화시킴으로 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렁스3를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면은 아까 그 암 발병의 그 초기에 그 관문에서 억제하는 암 억제 유전자가 APC 하나밖에 안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3년에 우리 연구소에서 한 결과는 뭐냐면 생쥐에서 렁스3를 폐에서 없애버리니까 폐에 아데노마가 생긴 거예요. 그 암을 연구한 사람들은 초기 암을 만드는 거하고 악성암을 만드는 거를 해보면은 악성암은 만들기가 쉬워요, 이상하게. 근데 초기암을 만들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초기암을 만들 수 있는 그 애니멀 모델은 과거에는 APC를 제거한 쥐밖에 없었어요. APC를 제거하면은 그 대장에서 용종이 생기는 초기암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암에서는 어느 누구도 초기암을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이 논문은 바로 두 번째 초기암을 만들 수 있는 동물 모델을 찾은 겁니다. 그게 렁스3를 저하시킨 거예요. 그래서 렁스3를 저하시키에 의해서 그 폐암으로 가는 입구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밝혔죠. 그러면 대장암의 경우는 그 입구에 있는 PC를 복구시킴으로 해서 대장암의 완치가 가능했으니까 그러면 이 렁스3도 폐암 입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통해서 암을 완치시킬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건 가능성이고 실제로 그런 거를 봐야죠. 이거는 어떻게 그 실험할 수 있냐면 동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 동물을 유전자에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조직에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KRAS 암 유전자는 스위치를 올려주고 렁스3는 암 억제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암이 만들어진 이후에 렁스3를 원상 복구시켜주면 그럼 암이 어떻게 될까? 아까 그 APC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보시면 여기에 이제 KRAS 암 유전자 돌연변이하고 렁스3 없앤 다음에 그 만들어진 암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진하게 있는 게 다 암입니다. 거의 전체 암의 한 반 이상, 거의 4분의 3 가까이 이렇게 폐암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렁스3를 올려준 거예요. 렁스3만 올려줬지 이 KRAS는 그냥 돌연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 있던 암세포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렁스3 유전자를 복구시킴으로 해서 KRAS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쥐는 재발 안 해요. 이 쥐도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하나는 PC를 복구시켜서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는 렁스3를 복구시켜서 폐암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쥐에서만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이런 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전에 실제로 쥐를 해보면 여기 이제 쥐에다가 유전자 스위치를 온오프 시켜가지고 암을 만들면 이때가 되면은 폐의 전체 반을 채울 정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말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렁스3를 복구시켜주면 복구되지 않은 쥐들은 다 이때 다 죽어요. 폐암으로. 근데 렁스를 복구시켜주면 다 살아남습니다.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세포를 뭐 제거하고 잠시 제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동물의 수명을 늘리고 암으로부터 구출해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 정상세포가 암으로 가는 초기 입구를 차단하고 있는 유전자가 과거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렁스3가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유전자는 2002년에 처음 발견했는데 이 유전자가 초기에 관여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지금부터 1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 있어서는 그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되는 유전자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암 연구 분야 통틀어서. 근데 이제 이 두 개 중에서 렁스3이 불활성화하고 로스 오브 APC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 인체 암 억제 유전자는 한 50개 정도 됩니다. 교과서에 실린 건요. 여기 보면 렁스3가 있는데 제가 2002년에 발견한 거고요.
그 한국인이 어떤 유전자를 발견해서 그 암 관련 교과서에 실린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20여 년 됐지만 20여 년 지난 지금도 아직도 두 번째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APC도 여기 있어요. 암 억제 유전자는 50종류 되지만 이 중에 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고 기대되는 암 억제 유전자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두 개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인간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이 APC는 큰 문제가 있어요. APC는 유전자가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약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럼스3 유전자는 로스가 아니고 인액티베이션이거든요. 불활성화예요. 그 불활성화라는 건 뭐냐면 그 유전자가 없어진 게 아니고 기능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럼스3 유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억제 유전자 중에 유일하게 인간이 그 활성을 스위치 온오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02년에 그 네이처에 실린 논문인데요. 제가 이제 2002년에 셀에 그 럼스3를 처음 발표했을 때 보통 그 셀하고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논문들 다 탑 저널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이렇게 대단한 논문이라고 홍보해주지 않아요. 자기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홍보하기 바쁘죠. 근데 그 셀에 실린 제 논문을 해서 이례적으로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게 제목을 보시면 뉴 에이지 튜머 서프레서라는 거예요. 뭐가 뉴 에이지냐면은 과거에 알려져 있던 튜머 서프레서, 암 억제 유전자는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아도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럼스3라고 하는 유전자는 재활성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에피제네틱 올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후생 유전학적 변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기는 아주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네이처에서 럼스3 유전자가 실제로 우리가 통제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유전자다 하는 것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나온 지가 지금 24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럼스3 이후에 두 번째 이런 역할을 하는 유전자는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암 억제 유전자는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PC하고 럼스3. 그런데 APC는 현재로서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그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적용할 수준으로 하기 아주 힘들어요. 아마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미래에는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올지 모르니까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럼스3는 현재 이론으로도 어렵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큰 차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를 이제 제가 계속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럼스3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봤더니 비타민 B3로 럼스3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 수준까지 올릴 수는 없지만 비타민 B3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럼스3가 조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한 10%에서 20%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 그 20% 정도의 역할만으로도 암 치료에 강력한 효능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동물 실험에서 다 확인을 했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동물 실험 결과는 생략하고요. 이 동물 실험 결과를 기초로 해서 실제 인체 폐암에 대해서 비타민 B3가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검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남대학교 병원 암센터에서 실험한 겁니다. 암 환자 110명을 이제 모집해서 둘로 나눴습니다. 이쪽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암 환자들 가장 많이 쓰는 표적 항암제를 쓰고 이쪽은 그 표적 항암제에다가 비타민 B3만 더 준 거예요.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오직 비타민 B3 하루 1g 준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빨간색 선이 표적 항암제만 쓴 그래프고요. 이 보라색 선이 플러스 비타민 B를 준 건데 여기 50%에서 보면은 환자의 평균 수명이 30개월에서 43개월로 13개월이 늘어난 겁니다. 보통 이 표적 항암제가 나오면 암 환자의 수명을 얼마나 연장시킬 수 있느냐? 약 1년이에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표적 항암제가 환자의 수명을 연장시킨 최대 한계를 거의 1년으로 보면 12개월로. 어떤 경우에 보면 13개월인 것도 있어요. 아마 아주 보기 드문 항암제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항암제 12개월, 13개월이면 정말 좋은 겁니다. 3개월, 4개월 항암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항암제가 아주 좋은 건데 그보다 1, 2개월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 최근에 나오는 렉나자 같은 그런 항암제도 같은 원리예요.
표적 치료제고 돌연변이 암 유전자를 억제하는 물질인데 기존에 있던 그 치료제보다 조금 더 오래 환자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면 그게 신약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한두 달 차이밖에 안 돼요. 근데 비타민 B3는 여기서 13개월을 연장시킨 거예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 치료제만 가지고는 여태 누구도 이런 정도 차이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암 유전자를 억제하려는 것이고 요거는 암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 들어간 암으로 가서 그 악성암까지 간 것도 살아남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암 억제 유전자의 활성화를 통한 암 치료법이죠. 그 세상에 첫 번째로 나온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킨 암 치료법인데, 이제 그러면 왜 그렇게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를까? 비타민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세상에 우리는 생명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생명을 더 중요한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볼 때는 내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생명은 내 돈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가치는 1년에 수조 원을 벌 수 있는 이런 약물보다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 결과는 110명이라고 하는 충분히 통계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정한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 보시면 이 스테이지 4 렁 아데노칼시노마면은 4기 폐암이거든요. 4기 폐암은 대체로 전이까지 간 환자들이에요. 전이까지 간 환자들은 대체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 환자들에 대해서 이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B3가 렁스3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암 환자한테 주는 베네핏은 대단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그 환자가 과연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암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현재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표적 치료제를 받은 환자들이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시간이 가면 다 대부분 사망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거의 대부분 사망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아쉽긴 하지만 사실은 암을 관찰할 때 사실 요만큼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암 환자들이 임상시험을 할 때 임상시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보기 때문에 마치 굉장히 오래 그동안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긴 기간을 보면은 그 환자들도 결국은 재발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와 있는 그 표적 항암제들은 그 환자의 사망 위험을 줄여주지 못했어요. 그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은 대부분 사망하는 이런 패턴 자체는 바꿔놓지 못한 거죠. 근데 비타민 B3를 주면은 여기서 더 이상 그래프가 내려가질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존의 표적 항암제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비타민 B3는 그게 가능한 거죠.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암 환자의 기대 수명을 1년 이상 연장하고 사망 위험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하고 이제 할 수 있죠. 이 내용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라고 하는 세계적인 항암제 개발 임상시험 결과를 전문적으로 보고하는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뭐 신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렇다고 해도 이게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수많은 천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이 거기 동원돼서 얻어내고자 하는 효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했는데 이 비타민 B3 이렇게 했다는 게 안 믿어지죠. 이게 진짜냐 가짜냐, 논문도 가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아 그래 하고 고개는 끄덕끄덕 하지만 뒤돌아서서 그건 당신 말이고 실제 그거 될지 안 될지는 누가 아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논문은 또 이제 저하고 전혀 다른 그룹에서 한 그룹입니다. 예를 들면 이 호주 그룹인데요. 이 비타민 B가 그렇게 암 치료 효과가 있다면은 이 비타민 B3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미리 복용하면은 예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정말 암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예방 효과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방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실제 이제 누가 이 사람이 했어요. 피부암에 대해서 했는데 니코틴하면 비타민 B3죠. 용량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루 1g 비타민 B3로 피부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건 너무 우연 같지 않습니까? 제가 논문에서 사기를 쳤다면 이 사람 논문도 사기겠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저희 연구 결과는 정부 기관의 감독하에서 식약처 허가하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 이건
또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두 편의 논문, 전혀 상관이 없는 두 개의 그룹에서 전혀 다른 암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비타민 B3가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그 학문하는 데서도 거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만 있을 때는 좀 의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렁스3의 그 기능 저하가 이렇다고 하는데 임상시험 결과는 피부암하고 폐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다른 암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제 렁스3의 불활성화와 관련된 암에 대해서 뭐 300편 이상 논문들인데 종합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암에서 렁스3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렁스3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이런 암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암에서 렁스3가 불활성화가 되는 원리 자체가 폐암에서하고 똑같아요. 후생 유전학적 변화에 의해서 불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재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임상시험 한 것은 폐암뿐이지만 다양한 이런 암에서 동물 실험들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들을 갖추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한 사람이 유전자부터 발견해서 유전자가 작용하는 원리, 그걸 다시 깨워내는 원리, 그것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임상시험까지 결론 내리고는 그것만 해도 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마 제가 렁스3 발견한 것부터 이 임상시험 결과에 나온 것을 하려면은 최소한 한 3세대, 2세대 그 정도는 걸려야 돼요. 아마 전 세계에 시작부터 끝까지 해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좀 더 하고 싶지만 저도 이제 지금까지 결과를 세상에 알리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장암이 중심인데 대장암은 이렇게 AC가 불활성화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릴 때 대장암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주변에 APC 때문에 대장 용종이 생기는 가족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그 부모로부터 APC 유전자를 애초에 하나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쌍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면 APC의 기능이 50%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 용종을 가지게 되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대장암에 노출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 중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가진 게 뭐 비타민 B3밖에 없으니까 비타민 B3를 구했죠. 근데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한 3년이 지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건강 기록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해에는 대장 용종이 한 30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10몇 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두 개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찾아올 때는 급주에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APC가 한 카피 밖에 없는 그 가족력이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 수가 없어요. 한 번 생긴 사람 계속 늘어나지 아무리 떼도 더 줄어들 수가 없는 건데 비타민 B3를 뭐 하나도 없다는 그 건강검진 기록부 너무 기뻐서 저한테 그걸 들고 왔는데 사실 그분의 그 개인적 건강검진 기록부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게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곰곰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에서 이게 APC 민 마우스라고 하는 건 이 생쥐는 APC가 한 카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건강검진 기록부를 가져오신 분은 이 쥐하고 같은 유전자 문제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APC 플러스여야 되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렁스3를 같이 없앴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렁스3하고 APC는 서로 협력 관계인데 이 두 개의 곱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올려주면 이게 문제가 돼도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바로 이 사진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동물에서 나온 이 결과가 그대로 재현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암 환자분들 또 초기에 용종이 있으신 분들 비타민 B3를 복용함으로 해서 렁스3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대장암의 위협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잘 들으셨습니까?